갑자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게 왜 싫냐? 숨기는 게 있냐? 아주 난리를 치기에 할 수 없이 그냥 깔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사연나라입니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나라 오늘의 사연은 아내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휴대폰 모든 내역을 뒤져보는 의처증 걸린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찾아봐 보는 게 맞겠지만 전혀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주부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의처증 때문인데요. 연애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져 도저히 나 부끄러워서 가족이나 친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조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저희는 학생 때부터 5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외도를 한 적도 없고 남자인 지인도 거의 없어요. 연애 때는 그냥 질투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고 저도 남편이 불안해하거나 싸우는 게 싫어서 남자와 불필요한 연락은 하지 않았고 그게 딱히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연애 때는 따로 살고 떨어져 있으니까 사사건건 간섭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결혼 후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직종 특성상 야근이 많고 동료들이랑 소통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남편은 아주 못마땅해합니다. 회사에 저를 노리는 놈들이 많다고요. 물론 초반에 몇몇 분들이 호감을 보이긴 했는데 제가 유부녀인 걸 모를 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들 알고 당연히 조심하죠. 저하고는 거의 업무 관련 얘기만 하고요. 근데도 남편은 남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단톡방에서 20, 30대 남직원들이 저한테 말만 걸어도 그거 갖고 하루를 종일 싸워요. 대체 회사에서 자기 안 볼 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이게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지.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데 갑자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게 왜 싫냐? 숨기는 게 있냐? 아주 난리를 치기에 할 수 없이 그냥 깔아줬어요. 문제는 그 위치 추적 앱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대략적인 동네 정도만 알려주는데 그게 조금만 달라도 왜 거짓말 하냐고 난리예요. 예를 들면 위치는 신사동이라고 뜨는데 왜 역삼동이라고 거짓말 하냐 이런 거요. 폰 뺏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지는 건 기본이고 잠궈놓고 안 보여주면 하도 난리가 나서 제가 그냥 폰 다 풀어놨거든요. 그리고 전화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전화 안 받으면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요. 이 정도로 심해진 건 재작년 작은 사건이 있었던 후예요. 대학 다닐 때 친했던 남자 동기가 오랜만에 전화로 연락이 왔었어요. 이직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쪽 업계 동향은 어떤지 뭐 그런 거 물어보려고요. 근데 오랜만에 한 연락이니까 잘 지냈냐? 요즘은 뭐하고 사냐? 이런 얘기 곁들여서 전화상으로 몇 마디 하다가 가만 들어보니 제가 아는 선배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을 했고 마침 저희 회사 가까운 곳에 그 친구 본가가 있어서 이때 남편한테는 그냥 회사 동기, 남편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회사 동기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둘러댔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원래도 남편은 저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난리칠 걸 알아서 일부러 말 안 한 건데 또 몰래 핸드폰을 뒤져서 알아냈더라고요. 그때 바람이다 뭐다 몰래 만나냐 언제부터 몰래 연락했냐 어쩌고 해서 결국은 그 동기랑 연 끊다시피 됐고요. 나중에 제가 친구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는데 학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돌지는 모르겠네요. 남편은 제가 회식 자리나 회사 미팅 자리 가도 궁금하니까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자리에 남자가 있나 어떻게 생긴 남자인가 제가 거짓말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 안 찍어 보내면 전화하고 카톡 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다 찍어 보내고 다 말해줘요.
전에는 의심스럽다고 제 통화 내역 다 뽑아보려던 거 간신히 달래서 냅둔 적도 있고,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카드 사용 내용 같은 건 다 훑어봐요. 심지어는 ATM기에서 돈 조금이라도 많이 뽑은 내역이 있으면 현금은 왜 찾았냐, 어디에 쓰려고 찾았냐, 이런 거요. 그래봤자 10만원 정도 찾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것만 물어보면 다행인데, 만약 제가 그냥 현금 좀 채워두려고 뽑았어 하면 제 지갑 본 다음에 10만원 뽑았는데 왜 돈이 이거밖에 없냐, 어디에 썼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집 앞 카페라도 혼자 나가려고 하면 누구랑 약속했길래 나가냐, 같이 가자, 이런 식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안 나가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혼자 산책하는 거 좋아해서 결혼 전에도 동네 산책로에서 한두 시간씩 걷는 게 취미였는데, 이젠 그것도 잘 못해요. 누구 만나러 가냐고 하고, 나가서 1시간쯤 지나면 왜 이렇게 오래 밖에 있냐, 누구 만나냐, 계속 미친 소리를 해서요. 남편 기준에 좀 신경 쓰이는 제 남자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 번호 몰래 가져가서 카톡으로 계속 프로필 훔쳐보고, SNS도 어떻게 찾아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카톡 푸사 보다가 그 남자 지인이 저랑 비슷한 소지품을 갖고 있거나 비슷한 옷을 입었거나 하면 만났냐고 끊임없이 의심해서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야 해요. 웬만한 회식이나 술자리는 다 못 가게 해서 저는 정말 빠질 수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면 다 안 가고요. 가도 술 거의 안 마시고 일찍 집에 가요. 제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SNS는 일절 안 하고 프로필 사진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둬요. 뭐 웨딩 사진으로 해둬라, 남편 사진으로 바꿔라 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글 쓰면서도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네요. 처음엔 저도 이 사람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했는데 이젠 너무 지치고 소름 끼치고 힘들어요. 솔직히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대로면 나중에 무슨 일 날지 너무 두려워요. 저한테 손찌검을 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저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어쩌냐 싶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엔 그 저녁 사건 문제인 남자 동기를 들먹이면서 온갖 욕을 하길래 제가 너무 짜증나서 그만 좀 하라고 미친 것 같다고 같이 싸웠더니 지금 그 자식 편드는 거냐고, 무슨 관계냐고 개 난리가 났었네요. 저번엔 갑자기 개를 한 마리 키우자고 하길래 제가 맞벌이에 봐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개냐, 싫다 그랬더니 애견 호텔이나 유치원 맡기고 사정 여의치 않을 땐 애견 CCTV 같은 거 설치하면 된다는데 그거로 저 감시하려고 핑계대는 것 같아서 절대 싫다고 말했어요. 그나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재택근무도 자주 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남편이 난리칠 만한 일이 없게요. 그럼 그냥 저냥 있을만 해요. 관계가 엄청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싸울 일 없고 평온하니까요. 가끔 전에 그 남자 동기나 남편이 신경 쓰던 남자 지인들 들먹이면서 빈정거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입 닫고 있어요. 갈수록 이 사람이 이 정도였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만 들고요. 점점 남편에 대한 마음도 바닥을 치는데 제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직 아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혼녀 딱지가 붙는 것도 두렵네요.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만약에 남편이랑 헤어지면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전에도 싸우다가 그냥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보통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시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 1. 일단 쓰니가 이혼을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고요. 오로지 쓰니가 이 사람과 평생 갈 거냐 안 갈 거냐만 놓고 생각하세요. 남의 눈 1도 염두하지 마시고요.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혼하실 거면 증거 수집하시고 임신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
계속 사실 거면 남편이 의심할 어떠한 상황도 만들지 마세요. 저 아는 분은 의부증이 있는 부인과 살았는데 회사에서도 계속 영상통화하고 모든 모임 회식 자리에서 영상통화 후 같이 있는 사람 중 부인이 지정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오늘 왜 만나는지 통화하게 해줬습니다. 남편이 말한 이유와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저희 모두 왜 이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의부증도 병이다. 병 걸린 와이프 내가 아프다고 버릴 순 없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모두 그분 같은 결론을 내시지는 않겠지만 쓰니가 일단 결정을 내린 뒤 행동으로 옮길 결단은 필요해 보이네요. 댓글 2. 크크. 우리 아빠도 엄마가 동창회에서 조금만 늦어도 전화하고 난리였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바람 피우고 와이셔츠에 온갖 파운데이션, 립스틱 다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었음. 댓글 3. 예전 만나던 사람이 이 쓰니 남편인가 했네. 항상 의심하고 집착 쩔고 친구 만나면 인증샷 요청, 집에 몇 시 전에 들어가서 시계 앞에서 사진 찍어 보내라, 만날 때마다 핸드폰 이력 다 뒤지고 연락처에 남사친 모두 삭제. 난 이게 나 좋아서 그렇구나 그러려니 했었지만 그렇게 3년 되니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지가 뒤에서 구린 짓 하고 있었음. 모 눈에 뭐만 보인 건지 의심병이 진짜 사람 피 말렸었음. 댓글 4. 전 남편이 그랬죠. 심지어 목욕탕 가는 것도 시간 재고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자리 찾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은데 퇴근하고 10분만 늦어도 뭐하고 왔냐 하고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냐고 싸움 엄청 했는데 알고 보니 지가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지가 그러고 다니기도 하고 거기에 쉽게 넘어오는 여자들을 보면서 저도 그럴까봐 그리 단속을 한 거여서 증거 잡아 변명도 못하게 소송해서 이혼했습니다. 이상 사연나라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좀 이따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